저는 15년차 아동심리 전문가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왔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는 이런 게 있는데요. 선생님, 아이가 때를 쓸 때 달래줘야 될까요? 아니면 훈육을 해야 될까요? 달래주니까 더 심하게 때를 쓰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육과 공감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훈육과 공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이걸 아셔야 이해가 됩니다. 아이가 바닥에 막 드러눕고 울고 불고 소리 지르는 그 순간, 그 아이는 지금 뇌에서 폭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감정을 담당하는 뇌, 편도체 부위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뇌, 전두엽은 사실상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이의 귀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안 들립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들립니다. 자, 분명히 한 번만 더 하면 혼낸다고 했어. 역시 안 들립니다. 이건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말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훈육을 먼저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내용은 전혀 못 알아듣고 부모의 화난 얼굴과 높아졌던 목소리만 기억에 남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훈육의 효과는 제로, 그리고 관계의 상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공감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아이가 때를 쓸 때 이렇게 달래주거나 원하는 거를 들어주는 것을 공감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마트에서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바닥에 누워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부모님의 반응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잘못된 공감. 알았어. 빨리 일어나. 이번에 한 번만 사주는 거다. 응? 잘못된 훈육. 빨리 일어나. 빨리 안 일어나? 너 왜 창피하게 왜 그래? 혼난다. 첫 번째는 아이에게 때를 쓰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학습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감정 자체를 억압하고 차단해서 더 큰 감정 폭발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정말 도움되는 공감과 도움되는 훈육을 사용하시게 되면, 아이고 장난감이 갖고 싶었는데 안 사줘서 속상했구나. 속상한 건 알겠는데 오늘은 그거 사러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은 사달라고 해도 안 사줄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감정은 온전히 인정해주되 행동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담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훈육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문제는 훈육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훈육이냐가 문제입니다. 상처가 되는 훈육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이 아닌 존재를 공격하는 훈육. 예를 들어 너 그 행동은 나쁜 행동이야. 그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야가 아니고 넌 나쁜 아이야. 그렇게 행동하니까 네가 싫어. 두 번째, 일관성 없이 예측이 불가능한 훈육. 예를 들어 어떤 날은 혼냈는데 부모 기분이 좋은 날은 안 혼내고, 이런 거 있죠. 세 번째, 부모의 감정 조절 수단으로 쓰이는 훈육. 예를 들어 부모 기분이 나쁠 때 더 강해지는 훈육 같은 것들이 있죠. 반면에 성장이 되는 훈육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이 충분히 가라앉은 뒤에 시작하는 훈육. 두 번째, 행동에 집중하는 훈육. 그 아이가 나쁜 게 아니라 행동이 나쁜 것이라고 행동에 집중하는 훈육. 세 번째,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훈육. 오늘도 내일도 주말도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일관성 있는 훈육. 네 번째로, 공포스럽거나 불안하지 않은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훈육. 훈육 당시 부모의 감정과 태도는 아이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만 해보세요. 첫 번째,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세요. 아이가 감정 표출을 보일 때 행동을 제지하기 전에 먼저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장난감 갖고 싶었는데 못 가져서 속상했구나. 하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화가 많이 났구나. 이 한마디가 아이의 흥분 상태를 실제로 낮춰줍니다. 해결하려는 시도, 설득하려는 시도가 아닌 상태를 인정해주는 이런 시도는 아이로 하여금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주어 아이가 감정을 진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감정을 읽어준 뒤에는 분명하게 경계를 알려주세요. 속상한 거 알아. 근데 물건 던지는 건 안 돼. 아이고 실망한 거 알지만 그래도 오늘은 안 사줄 거야. 오늘은 아니야. 이때 중요한 건 목소리 톤인데요.
나 화가 났어 하고 아이를 겁주는 목소리가 아니고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단호하다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아 채널이나 육아 방송에서 단호하게 훈육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단호하다는 거는 그 본질, 문제의 본질을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끝까지 아이에게 알려주시는 게 단호함이지, 감정 상태가 무섭게, 아이를 무섭게 하는 것이 꼭 단호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겁을 주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거는 이 단호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나지막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부모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아이는 또다시 감정의 폭풍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고 단호하게 말해주세요. 세 번째, 아이가 감정의 폭풍우를 지나고 있다면 감정의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함께 있어주세요. 아이가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동안 부모가 자리를 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리를 피하거나 큰 목소리, 그리고 감정이 잔뜩 실린 목소리로 대응하기보다 조용히 옆에서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개입입니다. 지그시 바라봐 주시는 거죠. 이렇게 째려보시는 게 아니고 그냥 지그시. 왜냐하면 아이는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양육자의 시선으로 지그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아이를 바라봐 주시는 거죠. 아빠 여기 있어. 그래. 좀 더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괜찮아. 이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만에 아이가 확 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반복되게 되면 아이는 이 경험을 통해 감정은 지나가는 거구나. 그리고 이 감정을 내가 추스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대화를 시도하세요. 아이가 한창 울고 있는 그 순간은 훈육의 타이밍이 아닙니다.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이야기해 주세요. 아까 물건을 던지니까 아빠도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당황스러웠거든. 화가 났을 때 물건 던지는 거 말고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 짜증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물건 던지기보다 말로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아이에게 감정 폭발, 그리고 어떤 역기능적인 행동 대신에 감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대안을 주는 것, 이런 훈육은 아이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떼쓰는 아이에게 필요한 건 무조건 달래는 것도 무조건 단호한 것도 아닙니다. 감정은 충분히 받아주되 행동의 경계는 일관성 있게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면 아이는 감정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와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부모가 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상을 찾아보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이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육아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